사실 오늘 얘기하는 이제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예방 백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예방이 되는데요. 근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오면 사망률이 한 20% 됩니다. 사스 사망률이 한 10% 되거든요. 근데 폐렴 걸리면, 그러니까 폐구균에 의한 뇌염이 오면 한 30-40%, 20% 이상 사망하고, 폐렴구균에 의해서 폐렴에 걸리면 한 5에서 7%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스 때 우리나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폐렴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좀 그러긴 하지만 온 나라가 난리가 나진 않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백신도 나와 있고, 사실 국가에서 이제 일부 백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무료로 지금 폐렴구균 백신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미 나와 있는 백신들 잘 알아가지고 잘 맞는 게, 지금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거나 에볼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예방종 잘하는 게 그분들을 위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오늘 이제 얘기 드릴 건 처음 부분에는요, 백신 맞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얘기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이후에는 폐렴구균에 대한 얘기랑 그다음에 대상포진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병원에 오면 소아청소년과 가서 애기한테 막 독감 예방 접종도 맞추고 뭐 애기 스케줄대로 맞추는 거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정작 엄마는 병원 와서 애기만 데려와서 접종하고 엄마는 절대로 예방 접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별로 맞을 게 없어서 그런지 안 맞으시는데, 근데 이제 애들한테는 막 몇십만 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애기 데리고 한번 소아청소년 가가지고 애를 한번 접종 2사 6개월에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많이면 7개까지 맞는데, 그때 돈을 냈더니, 요새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서 많이 안 내는데, 그 당시에 한 번 접종할 때 60만 원을 내래요. 예방접종을. 60만 원을. 무슨 애기 예방접종 60만 원씩 뭐 이렇게 많아 막. 근데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셋 예방접종 하다가 등골이 힐 뻔했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앞으로 성인 예방접종, 특히 어르신들 대상,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50세 이상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 또 65세 이상이 되면 챙겨서 예방접종할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대로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되면, 여기 60세 넘으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죠? 자기 아무 병도 없고 먹는 약 없다. 없으시죠?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해서 약 먹는 병 한두 개 다 있으시죠? 예. 근데 그런 병들이 다들 만성질환만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만성질환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면역을 많이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겨서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을 만한 다 위험인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걸릴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감염질환,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염질환에 취약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가끔 막 이렇게 주변에 친구분들 또는 뭐 조금 어르신들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암으로 돌아가셨다, 뭐로 돌아가실 때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정말 마지막에 암에 걸리신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암 때문에 돌아가실까요?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돌아가실까요? 예. 다 뭐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돌아가셨죠. 너무 잘하시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요로 감염 같은 거 걸리거나 뭐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통계상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거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절반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렴이 무서운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방접종, 일반 접종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손주들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 가끔 예방접종 빼먹었다 막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거 아니고요. 아까 우리 가다실도 빼먹었으면 그냥 빼먹은 것만 추가 접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만약에 2개월, 4개월 맞는데 6개월 때 못 갔다고 해서 너무 벌벌 떠실 필요 없고, 그냥 생각났을 때 가서 못 맞췄던 거 다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만 맞춰주면 되고, 근데 오히려 근데 가끔 아기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2개월, 4개월, 6개월 맞을 거를 2개월, 4개월, 5개월 맞추겠다, 좀 한 달 땡겨봐서 맞춰서 얘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방접종.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예방접종할 때 특히 뭐 우리 어르신들 예방접종 뭐 비형간염 같은 거 예방접종 때 뭐 016 이렇게 맞는데 012 이렇게 맞는 거는 별로 안 좋고 016 기간을 맞춰야 되고 땡겨 맞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조금 늦게 맞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아까 가다실도 2번 맞고 나는데 까먹어가지고 안 맞은 분들 늦게 맞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맞겠다고 생각해서 한 달째 0, 2 이렇게 맞으면 세 번째 예방접종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되도록이면 정해진 타이밍에 제대로 맞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한 번 더 맞을 때 그냥 접종해주면 되고 빨리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는 대로 최소 간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의사들이 고민할 거긴 한데 내가 계속 맞던 예방접종이 갑자기 사라졌어. 품절되거나 우리나라 수입이 안 돼? 그러면 다른 회사 거를 맞아도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는 B형간염이나 A형간염은 회사가 달라도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른 회사 거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 외의 백신은 되도록이면 같은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가끔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게 폐렴구균 백신하고요. 대상포진 백신하고 그 거의 같은 연령대 맞거든요. 그럼 나 그거 그냥 온 김에 하루에 2개 다 맞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2개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돼요. 왜 되냐면 그러니까 뭐 사실 뭐 2개 맞으면 각각이 아프니까 조금 더 아플 수는 있는데 2개를 같이 맞는다고 해서 더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 팔 오른쪽 팔에 맞으면 왼쪽 팔 오른쪽 팔 아픈 게 그냥 둘 다 있는 거지 2개를 더 맞는다고 막 열도 펄펄 나고 더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 자주 오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상포진 예방접종 먼저 맞으면 보통 한 달 있다가 이제 폐렴 예방접종 따로 맞을 거 한 달 정도 있다 맞으라 그러는데 문제는 자꾸 까먹으세요. 한 달 있다가 까먹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으실 바에는 그냥 한 번에 와서 좀 맞고 조금 더 하루 이틀 조금 아프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를 맞았다고 3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2개 맞았으니까 2개만큼 아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방접종 전에 꼭 확인할 거는 열이 없는지 이런 어떤 컨디션이 되도록 좋을 때 맞으셔야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내가 몸이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셔라 말씀드리고 예방접종 후에 뭐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목욕은 못해도 샤워는 샤워 정도는 상관없어요. 예방접종 하고 나서 2-3시간 지나면 그냥 샤워는 상관없는데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몸 불리고 막 이러시면 이 접종 부위가 좀 풀어져가지고 약간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만 안 가시고 샤워는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주로 그러긴 한데 어른들도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열이 심하게 나거나 특히 막 뭐 옷 막 불불 떠면서 이제 막 경련이 일어나면 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예방접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른들은 흔하지 않지만 소아에서는 가끔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 예방접종이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50에서 65세랑 65세 이상에서는 꼭 고려해야 되는 백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뭐 65세 또는 60세 이상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상포진이라든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특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반드시 맞으셔야 되는 거여서 국가에서도 무료로 맞춰드린 이유는 꼭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시면 폐렴에 걸렸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심각하게 왔던 이제 66세입니다. 60세 남자. 제가 직접 봤던 저희 병원에 치료했던 환자인데요. 3일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호흡곤란하고 열이 났고요. 담배를 40년 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가 안 좋아서 약 먹고 계셨는데 처음에 올 때 상태가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뭐 하얀 거 그냥 모르는 분이 봐도 이거 폐렴 온 거 보이죠? 여기가 정상폐고 여기가 폐렴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되면 폐렴알균이 자랐고요. 이렇게. 약이 잘 들었고 근데 요새 66세면 그냥 젊다 그러시잖아요. 나이 뭐 많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은 중환자실에서 고생들을 하고 10일째 사망하셨어요. 예. 특히 폐렴구균이 무서운 게 이렇게 폐렴이 오게 되면 잘못하면 돌아가시기도 해요. 예. 무섭죠. 66세인데 어르신 보시기에 젊은 분이죠. 66세면 새파랗게 젊은 분인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더 어르신 86세세요. 갑자기 열나면서 의식이 없어졌어요. 의식이 없어져서 왔는데 백혈구치도 많고 봤더니 MRI 찍었더니 머리 안에 고름이 고여 있어요. 이 고름이에요. 고름 이거.
원래 이렇게 말갛게 여기처럼 검게 말갛게 보여야 되는데 고름이 많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저도 이렇게 MRI 고름 보인 거는 의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분. 그래서 원인이 뭔지 봤더니 폐렴구균이 자랐고 문제는 빨간 게 약이 안 듣는 건데 약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간신히 근데 10일 지나서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는데 의식 회복했다는 게 뭐 이렇게 막 말을 잘하고 이러신 게 아니라 눈 뜨시고 가족 들어오면 말을 못 하시는 상태. 그리고 한 20일째 됐는데 전신마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그냥 얼굴만 해서 눈만 뜨고 막 이러는데 몸 마비가 된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시다가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으니까 요양병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신지 사실 얘기도 못 들었어요. 폐렴구균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 번 오면 폐렴 왔다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에 내수막여 보면 이렇게 막 사지마비. 그러니까 이분은 다행히 사셨는데 이렇게 오면 20%는 죽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오면. 근데 간신히 사셨지만 문제는 이분 건강에 86세셨지만 건강하게 매일 아침마다 운동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운동 다니시고 막 맨날 산에도 가시고 이런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지마비 되는 분이 돼버리는 거니까 무섭죠. 그래서 어른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면역로가 생기고 그래서 폐렴도 잘 생기고 독감도 잘 걸리고 그리고 사실 그냥 폐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심각하게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70%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국내 폐렴으로 사망자 90%가 65세 이상, 그다음에 200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것 중에 3위가 폐렴인데요.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 다음이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어르신들 웬만해서 좀 안 좋다 입원하면 거의 다 폐렴 때문에 입원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갈수록 연세가 올라갈수록 폐렴에 의한 사망이 높은데 아까 말했죠. 암이 다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암 환자의 절반이 폐렴으로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사실 폐렴이 사실 다 1등이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폐렴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제일 많은 거는 40%가 폐렴 알균이기 때문에 할머니 아까 이제 어머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폐렴 예방 좀 맞아도 폐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다른 균들도 폐렴을 일으키니까 어머님은 이것 때문에 아니고 요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폐구균에 의한 아까 같은 내수막염이라든지 폐혈증은 예방을 해요. 구청에서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게 예방은 하는데 폐렴 자체를 예방하지는 않아요. 폐렴구균에 대한 폐렴을 예방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맞는 23가 다당제 백신이라고 설명드릴 건데 접종을 하신 분들은 1년이 지나면 되도록이면 특히 만성질환, 그러니까 뭐 고혈압은 아니고 당뇨, 뭐 폐가 안 좋은 분, 간이 안 좋은 분, 콩팥이 안 좋은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보건소에서 맞더라도 1년 있다가 그 오늘 이제 프리베나라 그래서 단백결합 백신을 꼭 추가로 접종을 해달라 그러고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그 다당제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맞기 전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맞으라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그 이유 설명드릴 건데, 근데 미국은 폐렴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을 거의 60%까지 거기서 70% 80%까지 국가에서 대조해서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2013년부터 국가에서 아까 말한 대로 다당제 백신이라 그래서 약간 오래된 폐렴구균 백신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은 국가들은 얘만 맞으면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단백결합 백신도 같이 맞으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폐렴 예방접종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게 독감에 걸리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건소에서나 동네 병원 가서 독감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꼭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무 병이 없고 나는 건강하고 아무 약도 안 먹어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되고요.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심장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담배 피시고 있거나 우리나라 분들 다 맞아야 되네요. 남자분들 한 3분의 1을 맞으셔야 되는데 간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면역억제 환자 무슨 이제 그 뭐 류마티스과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다 나이와 무관하게 폐렴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하라고 나라에서 안 맞춰준다고 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폐렴 예방 접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폐렴 예방 접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당제 백신 이게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거고요. 단백결합 백신이 있는데 2010년에 13가 얘는 23개를
그러니까 폐렴구균도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3개를 커버하고 담배그랍 백신은 아직까지 기술이 이제 23개까지 커버를 못해서 13개를 커버해요. 그러니까 얘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여러 개를 이제 예방하는 거고 얘는 효과는 좋은데 조금 적게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이에요. 보완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두 개를 같이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권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어떻게 맞으면 좋은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또 다당제 백신은 보건소에서 맞는 건 이 두 종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병원 같은 데 맞는 프리베나라고 하는 이제 담배그랍 백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23가 다당제 백신, NR 백신을 2014년 5월부터 맞춰주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만성질환 환자나 면역저하자, 특히 면역저하자는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13가 프리베나를 먼저 맞고 오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먼저 바뀌었어요. 2014년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65세 이상 노인들 전부에 대해서 담배그랍 백신, 지금 우리가 동네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 지금 한 12만 원, 15만 원 정도 하는 백신을 먼저 접종하게 하고 6개월 또는 최단 2개월 지나서 다당제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이미 바꿨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바꿨고 65세 이후에 이미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미 다당제 백신 맞은 분들 있죠. 이거를 먼저 맞으신 분들은 65세 이상 분들은 1년이 지나면 얘를 추가 접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미 다당제 백신 맞은 분도 1년 지나면 담배그랍 백신을 추가로 맞아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65세 이전에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간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이래가지고 다당제 백신을 먼저 맞은 분은 65세가 됐을 때 담배그랍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이 처음 맞은 거에 5년 지난 다음에 다당제 백신 한 번 더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거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그냥 병원에 가시면 동네 병원 가시면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동네 병원 선생님한테 내가 언제 다당제 백신 맞았는지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맞았든 예전에 맞았든 그걸 맞은 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지금 뭘 맞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맞춰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데 비슷한데 건강한 65세 이상 고령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있고 난 정말 건강해 하시는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은 보건소에서 맞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은 담배그랍 백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65세 이상인데 나는 건강해. 나는 뭐 심장약도 안 먹고 폐약도 안 먹고 당뇨도 없고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맞으면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니까 이거 맞아도 되고 담배그랍 백신 맞아도 되고 근데 저 같으면 둘 다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아직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이신 분 중에서 만성질환자 아까 말한 대로 당뇨 있고 폐 안 좋고 간 안 좋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담배그랍 백신 안 맞았던 분은 담배그랍 백신 먼저 맞고 다당제 백신 최소 8주 간격으로 그다음에 권장은 6개월 이후에 이렇게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맞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전에 맞으신 분들은 이제 똑같이 미국이랑 같습니다. 요거는 미국이랑 다 같고요. 65세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 통해서 이미 다당제 백신 맞은 분들도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담배그랍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맞으셨죠? 한 2년 전에 맞으셨죠? 2013년도 시작하자 맞으셨으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 내가 폐렴을 좀 더 잘 예방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제 그 개인 병원이나 저희 병원 와서 이 프리베나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그리고 잘 모르면 의사들 별로 요새 안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들 별로 안 무섭고요. 환자분들 가면 더 좋아하시거든요. 요새 의사들도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설명 자세히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폐렴 예방 접종은 좀 복잡하고 지금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폐렴 예방 접종이 아까 13개밖에 커버하는 담배그랍 백신이 19개나 20개 예방하는 게 한 7, 8년 내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 맞는 거로 다 통일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당제 23개 다당제 보건소에서 맞는 백신은 7, 8년 지나면 없어질 백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가독이니까 두 개를 다 예방접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조심해야 될 거는 과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새벽 운동 삼가고 특히
특히 겨울철에 새벽 운동 삼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목욕 후 체온 유지 너무 뜨거운 물 찬물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평소에 그래서 새벽보다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한 3-4시경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잘 드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잘 쉬어야 된다는 얘기. 이거로 강의 마치겠습니다.